운영위도 사실은 중요한 거죠. 운영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운영위는 사실상 여당이 그랬었죠. 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원내대표가 주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 뭐 그동안 그래도 뭐 서로 여야가 대립을 하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또 그 실제로 이 뭐 자신의 측근과 자신에 관한 이런 거부권을 남발하고 이런 대통령은 거의 대한민국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일종의 이제 자신의 권력의 뭐 하수인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그래서 이른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이 검찰을 권력기관을 사유화하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는 운영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유형의 정권에 대해서 그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이런 대통령실의 또 뭐 책도 또 여태까지 보지 못한 거는 대통령 이제 부인이 정말로 대통령처럼 행세하는 이런 정말로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견제하고 감독할 필요가 매우 있다. 국민들은 그것을 지금 현재 총선에서 명령을 하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를 야당이 가져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이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법사위 운영위를 가져와서 제대로 된 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대통령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국회가 유일하게 그걸 컨트롤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운영위 같은 데서 대통령실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질의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견제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디올백 사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온 국민이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대통령 부인이 그 디올백을 수수하는 그런 현장을 다 이렇게 받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은 그게 이제 청탁금지법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선물로 규정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뭐 이 창고에 보관 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 운영위가 그 용산에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그 백이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내부적인 조치가 되고 있는지 찾아가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운영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사실상 검찰이 지금 그걸 수사를 하겠습니까? 공수처가 하겠습니까? 경찰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무리 내부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는 견제하거나 뭐 수사, 뭐 감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위를 가져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법사위 운영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과방위도 지금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과방위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상임입니다. 지금 이 사실상 방송이나 언론이 지금 완전히 거의 정권의 장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방통위가 정말 초유의 합의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인 체제로 이거 하는 거는 법원이 계속 판결을 하면서 이거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계속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방통위나 이 방심위 이런 데를 견제하고 언론 장악이나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방위 역할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도 반드시 야당이 가져야 되는 중요 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네.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그냥 그러면 뭐 다 18석을 다 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맞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6월 7일에 민주당은 법대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민주당 의장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차기 이제 민주당의 그 국회 출신 국회의장이 6월 7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고요. 거기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민주당은 법대로 원칙대로 계문 발차하겠다. 이게 현재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효능감 있게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원칙대로 따라가는 거 그거는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안동환 검사가 있습니다. 안동환 검사가 누구냐면 유호성 씨 전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시죠.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그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안동환 검사가 보복 기소를 했다는 게 논란이 돼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켰고요. 탄핵이 통과돼서 헌재에 가서 어젠가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내용을 보니까 기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헌재는 6명 이상이 그걸 이제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대4가 됐거든요. 어제 그 결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위법성은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중대한 그런 위법 사유 뭐 이런 거를 헌재가 인정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헌재가 정말 정치적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 추천한 그 뭐 여당인지 그렇죠. 야당인지 대통령인지 그런 거에 딱 그 입장에 맞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미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은 위법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거의 난 그렇죠. 사안이고요. 결정이 났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간첩 조작으로 기소한 검사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누구나 이미 명백한데 그걸 또 보복 기소한 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최초로 검사 탄핵 안으로 저희들이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에 헌재에 의해서 이게 기각이 돼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헌재가 사실상 물론 이제 헌재가 대법원보다는 이제 약간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법과 원칙과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추천한 그런 당파적인 이익을 대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헌재에서 이게 이제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저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헌재를 걱정하면서 해야 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사 탄핵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권한, 국회의 권한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정해졌다고 마음대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진짜 권한 남용을 해도 그게 지금 뾰족한 이런 이제 지금 뭐 대응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국회에서 이제 검사 탄핵안도 국회의 검사의 경우에 제적 과반수에 이제 출석 과반수 아마 의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의결 정석수를 충족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검사를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동안 검사 탄핵이나 이런 헌법에 정해진 탄핵의 권한을 국회에서 너무 사실상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제해 왔었죠. 근데 맞아요. 지금은 이례적인 이런 전국 상황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특히 검찰 독재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 검사 탄핵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정해진 검사의 탄핵
권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그 워크숍에서도 예. 가장 중요한 의견 중에 당선인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예. 검사나 장관들에 대한 탄핵권을 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검찰과 정권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결의사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헌재에서 이번에 비록 그 부결이 되었지만 이러한 검사 탄핵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기소를 뭐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게 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는데 예. 다 유죄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시다시피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다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가지고 검사가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탄핵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게 헌재에 가서 인용이 되면 좋지만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국회의 권한은 계속 쓸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에요. 네. 기소를 그러니까 보복 기소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래도 이렇게 해서 뭐 혹시 저도 재판에 저도 예컨대 이게 문제가 돼도 그래도 나는 처벌받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행동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거나 검사가 검사를 처벌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막 권력을 남용을 하니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가 탄핵하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검사들이 이런 못된 행동, 즉 이렇게 보복 기소를 하거나 별건 수사를 하거나 자기들이 잘못해도 반성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니까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는 네.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거기는 이제 예, 법조인들이고 임명된 권력이고, 근데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사실상 검사에 대한 거의 유일한 이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이걸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검사들에게도 굉장히 좀 권력을 검사의 권력이나 소추권 이런 기소권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자제해서 해야겠구나 하는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중요한 수단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헌재에서 기각이 됐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권, 특히 뭐 무조건 또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분명하게 위법을 하거나 정치적인 그런 이제 뭔가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것, 불법적인 것 이런 것이 이제 너무나 명백하다고 보일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해야 되고 뭐 그 이성윤 당선자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검사들이 그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네. 다른 걸 안 무서워하고 검사 탄핵 받는 거 이걸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이미 또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검사구나.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헌재에서 뭐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걸 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